안녕하십니까, 바운스TV입니다. 그동안은 여의도 브라더스였는데요. 오늘부터 바운스TV로 저희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커피 전성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이고 커피를 많이들 마시는 세대인데, 커피하면 세계를 정복한 그 별다방. 스타벅스가 정말 하워드 슐츠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별다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의 제국을 만든 스타벅스는 어떤 회사이고, 스타벅스 제국을 만든 하워드 슐츠는 어떤 사람인가를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알아도 슐츠를 아는 분은 많지는 않을걸요. 하워드 슐츠는 누굽니까? 네, 하워드 슐츠는 이제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은 아닌데, 사실상 오늘날 그 스타벅스가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이제 성장하는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의 어제와 오늘을 얘기할 때 하워드 슐츠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스타벅스 하면 하워드 슐츠죠,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뉴욕에서 이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제 극복을 하고 스타벅스 제국을 만들어낸 입지적인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 무엇보다도 커피 매장이 단순하게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 그렇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커피 매장을 이제 창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요. 그 미국 사람이죠, 하워드 슐츠. 그렇습니다. 1953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빈민가의 노동자의 아들로 입지전적 인물이네. 이분도 흑수저에서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성공한 흑수저. 분이네. 그러면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하워드 슐츠인데 처음에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슐츠가 이름을 붙이고 만들지는 않았다. 하워드 슐츠는 이제 스타벅스 멤버들하고 만나기 직전에 뉴욕에서 그 드림용 커피 메이커를 팔던 회사에 이제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조그만 회사에서 그 커피 메이커가 이제 대량 주문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디냐? 백화점보다 더 많은 물품을 이렇게 주문한 한 곳이. 그 알아봤더니 그곳이 이제 스타벅스였는데, 궁금하고 이제 호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뉴욕에서 이제 시애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타벅스 그 창립 멤버들, 그 제리와 고든 그리고 제브 시거리라는 이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 사람이 원래 창업을 했군요. 세 사람이 창업을 했죠. 그 이 세 사람한테 이제 커피에 대한 열정과 그 전문성에 대한 감동을 받고, 거기서 이제 무엇보다 그 커피 산업의 이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청을 해서 내가 스타벅스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 제안을 하죠. 창업 멤버들이 좋다, 같이 일해보자. 그러게 해서 이제 그 같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하워드 슐츠가 이제 자기의 그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그 합류를 요청한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라 스타벅스의 미래를 봤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그 판단 배수다. 지금처럼 커피가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겠죠. 좋아했겠지만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의 미래를 봤다. 뭘 본 걸까요? 하워드 슐츠는 뭘 봤냐면, 미국의 커피 시장이 그 저급화된 그 로부스터종에서 이제 고급화된 이제 그 아라비카종으로 바뀌고, 그 고급화되는 이제 전환기에 놓여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당한 부가가치와 시장의 확장성, 이런 것을 본 거죠. 이제 원래 창립 멤버들은 제리, 고든, 제브 이 사람들은 커피가 좋아서, 그리고 시애틀이 좋아서 시애틀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 커피 산업의 미래를 사업가인 하워드 막스는 하워드 슐츠가 제가 하워드 막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투자자 하워드 슐츠가 그걸 봤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원래 만든 회사는 아니고 시애틀의 커피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결국은 그러면 하워드가 슐츠가 인수를 하는 건가요? 인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드라마틱한 그 요소가 좀 있는데요. 처음에 그 같이 이제 그 스타벅스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마케팅 담당자로 운영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그 밀라노에서 열린 그 가전 박람회를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 갔다가 그 하워드 슐츠가 뭘 봤냐면, 그 유럽의 카페 문화, 유럽의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 뭐 자존심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태리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편되지 않았던 뭐 에스프레소, 방금 말씀하신 에스프레소라든지 그 커피하고 우유하고 이제 혼합된 카피라떼류의 이제 커피 음료들을 이제 파는 것과
그리고 커피 그 매장에서 카페에서 그 바리스타들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그 카페라는 공간성에서 그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을 이제 느끼게 되죠. 유럽에서 삐를 받은 네. 거군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러한 그 유럽의 카페를 그 하워드 슐츠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그 카페 매장이 심포니와 같다. 심포니. 네. 네. 그러니까 교향곡이란 말인데 결국은 이제 그 카페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서 심포니를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미국에도 접목을 좀 해보자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창업 멤버들한테 야 우리도 좀 변화를 하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꿔서 원두만 팔 것이 아니라 그 마시는 커피 음료 이런 서비스 공간에 대한 그 쾌적한 복합 문화를 좀 파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갑론을박하다가 그 창업 멤버들이 이제 원래의 사업만 고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좀 하고 본인이 나와서 이제 그 커피 브랜드 새로운 커피를 만들었구나. 만들어서 그게 일 지원할래. 네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스타벅스가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그 시애틀에 있는 그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해서 그 인수 자금을 이제 펀드레이징 하고 이제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이제 CEO로 등극하고. 됩니다. 스타벅스를 인수하는 과정에 정말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슐츠가 얘기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별다방 매장에 가서 무슨 공연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복합 문화 공간이란 건 무슨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커피 한 잔을 마셨던 그런 어떤 매장에서 벗어나서 고급화된 커피의 맛을 느끼고 그리고 전문화된 이제 바리스타의 그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좀 쉬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카페 같은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제 연출한 카페 매장을 이제 꾸미면서 결국 이제 새로운 것을 경험하자. 기존에 먹던 커피가 아니고 고급화된 커피의 맛을 즐기고 또 전문가의 그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편안한 공간에서 또 뭐 음악과 또 우리가 뭐 자기 개성에 맞는 뭐 텀블러도 사서 거기서 따라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커피 마시는 일을 떠나서 한 곳에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을 제공할 테니 조금 커피값이 비싸더라도 여기서 그 일상의 어떤 고단함을 좀 해소를 하고 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가시라.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워드 슐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별다방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별다방 많이 가셔도 사실은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의 이름이 어떻게 생긴 건지 거기 있는 이렇게 머리 길게 딴 그 이 로고 있잖아요. 오늘 스타벅스 지금 편하게 내가 사와서 이거 보여준다고 해놓고서는 딴 커피 사왔는데 지금 깜빡했네. 그 사이렌 그 얘기를 좀 할 걸는데 왜 회사 그 원래 커피숍 이름이 세 분 만들 때 스타벅스였나요? 그 시애틀이라는 그 항구 도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지도를 놓고 시애틀 좀 가보고 싶어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도 있고. 그래서 미국 그 태평양 연안에 그 북서부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그 커피 매장을 차리면서 그 시애틀의 정서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름을 짓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든이라는 친구가 뭘 주장을 했냐면 그 허먼 멀빌의 그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그 에이허브 선장이 이끄는 그 포경선의 이름이 이제 피코드입니다. 피코드. 포경선의 이름이. 포경선의 이름인 그 피코드 호로 짓자. 피코드로. 근데 이게 피코드가 공교롭게도 발음을 하다 보면 P가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오줌을 또 연상하게 되고 그리고 쿼드라는 말이 이제 뭐 교도소 감옥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고급화된 커피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오줌 감옥은 아니지. 오줌과 감옥이라는 것들이 연상이 되니까 그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드롭이 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피코드 말고 그 피코드호의 1등 항해사였던 그 스타벅을 차용을 하자. 항해사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스타벅인데 거기다 이제 S를 붙여서 그 복수의 개념으로 이제 스타벅스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죠. 근데 이게 스타벅스가 소설 속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AF 선장한테 다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이 1등 항해사 스타벅만 이제 바른 소리 하고 입 바른 소리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를 좀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고급 커피를 고집스럽게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
시애틀 시민이라든지 네. 커피 애호가한테 전파하겠다. 뭐 이런 뜻도 조금 선장보다 독특한 네. 자기 주장이 있는 그렇습니다. 1등 항해사의 이름 스타벅을 따온 이유가 그러겠다. 뭐 그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앞서 얘기했던 이제 스타벅스의 로고 사이렌 얘기를 해요. 사이렌인데 네. 그 사이렌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조라 그러죠. 네. 반은 사람이고 이제 반은 새 형태를 띈 그런 요정인데 이게 이제 그 아름다운 이제 노래 소리로 뱃사람들이 이제 홀려가지고 홀려서. 이제 배를 이제 난파시키는 그러한 이제 요정으로 이제 그 알려지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 스타맥스 매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유인한다. 뭐 그런 함의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래 그 배 앞부분에다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적처럼 네. 그 사이렌 형상을 갖다가 이제 배 앞부분에다가 이제 매달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안 좋은 부분도 방어를 하면서 또 반대로 또그 커피 애호가들을 우리 매장으로 좀 끌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사이렌 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로고에 그 팔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네. 그건 팔이 아니고 이제 꼬리죠, 꼬리. 아, 네. 꼴이구나.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타벅스도 매장이 좀 문을 지난번에 닫았잖아요. 닫고 열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스벅뿐만 아니라 별다방뿐만 아니라 모든 그 레스토랑이나 커피숍들이 그런 위기를 겪을 텐데 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요즘은 뭘 하고 있죠? 스타벅스가 이제 지난달에 그 경영 전략을 이제 수정을 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 대면 거리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네. 스타벅스가 원래 추구하던 이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좀 살짝 퇴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략적 차원에서 연내에 그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그 대형 매장 400개를 이제 폐쇄를 하고 그러니까 픽업 매장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테이크아웃 해서 네. 그 먹는 매장 위주로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전략 변경을 좀 발표를 했죠.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그 대책입니다만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육책이겠죠. 그러겠네요. 그런 변화들이 코로나가 길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갈 수 있고 국내에도 그런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워드 실추와 별다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익하게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우리도 이런 거 좀 해야 돼요. 이제 워낙 안 해가지고요. 눌러주시고 저희도 더 좋은 이야기, 사람 이야기, 경영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